이번 사연은 항상 이기려고만 하는 아이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아이가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개구지기도 하고 웃긴 표정, 재밌는 말 같은 걸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먼저 해야 하고 다른 친구가 하자고 하는 게 있으면 무시하기도 합니다. 장난감도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되고 게임할 때도 자기 편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라서 나중에 친구들이 안 놀아줄까 봐 걱정이에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이런 친구들 꼭 있어요.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고 너무 재밌는데 네. 약간 항상 자기만 주목받아야 되고 본인이 1등 해야 되고 이런 집착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가르쳐주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예, 사실은 왜 어렵냐면요, 엄청나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이 또한 갖고 태어난 기질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과 성취의 욕구가 높다라고 하는데 얘는 1등 해야지 사는 아이들이에요. 1등 해야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사실은 1등 안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셔야 되냐면요, 제대로 잘 성숙하게 1등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에만 1등을 했지만 친구들하고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지금 욕심부리잖아요. 자기만 잘난 척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1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등에 저희가 잘하는 방법은, 이 게임의 결과는 너가 1등 맞아. 근데 너는 욕심을 부렸고 중간에 반칙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키는 건 꼴찌했어. 친구들 인기도에서도 꼴찌했어. 이런 개념을 오히려 알려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약간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심리적인 변화를 가질 때 초반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독다독한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게 충분히 됐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애들이 더 이상 발전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요, 직면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감의 단계가 중요한 거는 신뢰를 형성을 해요. 근데 진정한 신뢰라는 건 잘못했는데 좋다고 하는 게 신뢰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를 짚어서 직면해서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너 1등한 건 축하해. 그리고 너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알아. 하지만 아쉬운 게 있어. 너 이거 지금 너무 욕심 부린 거. 이거는 사실은 욕심 부리기 위해서는 너가 꼴찌한 거나 마찬가지야. 뭐 마음 아파도 할 수 없어. 난 너가 거기도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1등 하고 싶은 마음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단다를 알려줘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요. 그럼 그게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처음엔 충돌하는 개념이라 힘들겠지만 어느 순간 통합이 돼요. 통찰도 되고 통합도 되면서 그 자체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사실 매번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꼭 1등을 할 거야 라는 의욕만 엄청 넘치는 친구예요. 이 책 정말 감동이셨대요. 저도 이 책 정말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등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엄마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건 늘 1등하는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알파걸 같은 세상에 지구인이 아닌 것 같은 걔는 도대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1등하고 싶은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질투의 대상이 생기면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정말 되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돼. 이 마음은 잘 돌보기.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 부러운 대상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잖아요. 늘 1등 하던 아이도 1등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 친구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1등을 하지 항상 1등을 하던 친구가 이제 1등을 못했을 때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여유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완벽해. 사실은 이런 장면에 여러 인물이 나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죠. 그쵸. 얘가 우리 아이였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를 그런 모습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단 모든 면에서 1등은 못하지만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것에서는 1등 하는 게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1등 못했을 때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진 아이를 이제 키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괜찮아, 1등 안 해도 괜찮아 할 때 저 울컥해가지고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 말이 듣고 싶으셨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슈퍼 거북. 예, 토끼와 거북이를 패러디한 얘기들이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자,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긴 사람한테 가는 사회적인 이제 그 칭송과 한호는 어떤 걸까요? 와, 대단해.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칭찬의 기분은 좋지만 동시에 부담이 이만큼 올라가요. 뭐예요? 맞아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네, 제가 예전에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를 만났는데요.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막 1등 했다 칭찬한대. 근데 제가 걔를 봤는데 표정이 막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되게 불안하지?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안이 느껴졌어요. 얘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예, 뭐 열심히 노력해서 1등한 건 좋았지만, 주변의 기대가 너무 커지면서, 나 사실은 이거 정말 내가 잘해서 1등 한 거 아닌 것 같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에 1등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등 많이 하는 아이들이요, 심리가 안정감이 되게 많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럼요. 그래서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우리의 슈퍼 거북이 딱 그 증상을 정말 열심히 보여줘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온갖 열심히 해요. 이제 보세요. 노력해서 훈련 중이십니다. 네. 뭐 세상에. 근데 이렇게 빨라지는 것도 신기해요. 원래 거북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러니까 원래 자기 기질적 특징과 자기 개성 다 버리고 남이 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너무너무 이제 기진맥진하고 지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결말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거북이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찾을지는 어떻게 이제 찾을지가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 평안을 찾게 되고 나서 그 거북이의 표정이 그걸 보는데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의 표정이 우리가 말하는 되게 막 이렇게 약 먹은 듯이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되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부드러운 표정이 나와요, 진짜. 이제 그런 표정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1등 하려는 아이들은요, 이런 책들이 또 개념을 전환시켜주는데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항상 꼭 1등만 하고 뭐든지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친구가.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책은 1등하는 아이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1등은 받아쓰기를 할 때 받침 하나 틀리는 법이 없어. 근데 나는 뭐예요? 맞춤법이라는 말만 해도 거기서 꼭 틀려. 네.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면에서 맞아요. 1등은 이러는데 나는 이래를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줬을 때 일단 저는 좋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쭉 읽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좀 커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1등은 외계인. 얘는 외계인이에요. 지구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좀 들려주세요. 세상 사람이 모두가 완벽할 수 없어. 이 책의 결말도 슈퍼북하고 약간 비슷하죠. 맞아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여기서 우리 반 1등은 이래. 근데 너는? 약간 이게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난 뭐 어때하고 막 온갖 활달함과 온갖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다 연출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내용은 되게 지적하는 것 같이 흘러도요. 이 그림에서 주는 이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괜찮은 거구나, 아이들 다 이렇구나 이런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아이 먹으라고 떡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떡광주를 이고 엄마를 만나러 가요. 맛있게 같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냄새를 맡고 이제 도깨비들이 막 나타나는데 우리 옛날 이야기의 또 새로운 패러디 버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한테 떡 하나씩 주죠. 근데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떡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이렇게 좀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비워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우고 나면 저절로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믿게 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한번 물으면요. 그 상대방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아이가 나한테는 친절해지는 거,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를 나눠줬더니 뭔가 채워지는 게 있구나를 아주 어린 나이도 사실은 느낄 수 있어요. 네. 그걸 조금 개념화해서 설명해주는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한인마는 그래서 다 나눠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떡을 얻어먹은 도깨비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줘야지. 그렇죠. 나한테 네. 줬는데 쟤 없어서 울어. 그 뭐야? 주섬주섬 나 뭐 줄 거 없나? 줘야지. 뭐라도 줘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등 하려고 막 집착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걸 다 나눠줘도 나한테 채워진다. 이거가요. 이렇게 응용이 돼요. 1등, 수학 1등 하는 아이가 친구가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준다. 노트도 안 빌려준다. 이거 많잖아요. 근데 걔 중에 아주 특별한 아이는요,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주는 아이가 수학 성적이 더 좋아요. 내 공부할 시간 줄여서 친구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예, 시간은 줄어드는데 왜 이 아이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다시 복습하면서. 예,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 이제 배움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는 게 최고의 효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줬는데 결국 나한테도 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삶의 가치관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비우면 나에게 채워지는 게 더 많다.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 책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직관적으로 좀 아이들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 막 장난감 같은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럼요.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건 내가 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나눠주고 같이 놀고 할 때 조금 더 내가 친구들이랑도 채워지고 다른 친구가 다른 장난감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아이들하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 때요. 우리의 별 5개로 이제 표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장난감을 네가 다 가지면은 별이 몇 개의 마음이야 하면 별 5개예요. 그럼 친구를 나눠줘야 돼. 그럼 별이 몇 개가 빠져나가는 거야. 한 네가 생각하는 만큼 빼봐. 그러면 아이들이 3개, 4개를 빼요. 자, 근데 또 다른 거. 친구한테 주고 나서 재밌게 놀았잖아. 이건 별 몇 개였어. 그 노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 하면 별이 5개가 다시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준 거는 3개가 빠졌는데 다시 채워진 건 5개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라서 눈에 보이는 뭔가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리고 스티커의 개수를 보면서 내가 얻은 게 더 많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한번 그런 식으로 지금 마음에 느끼는 게 별로 표현하면 별 몇 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경쟁에 집착하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타고난 기질은 있지만 그걸 더 강화시키고 더 예민하고 집착하게 만든 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 그걸 부추기는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파도가 차르르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근데 이 책 좋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책이라고. 아니 이게 왜냐면 일단 유화 그림으로 이렇게 바다를 그리는데 요새 또 코로나라서 어디 많이 못 가시잖아요.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는 게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바닷가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고 놀기 시작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씀들을 이제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뭐 하니? 뭐 만드니? 뭐 만드니? 네. 그럼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아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아 몰라요. 네. 표정도 보세요. 정말 짜증나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되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리고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민하게 만들고 부담을 갖게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큰 걸 제대로 만드는 걸 기대하는구나. 이거가 느껴지면 아이는 놀이가 재미가 없어지죠. 정말로 그런 아이들 정말 많아요. 혼자 잘하고 있다가 뭐야 멋지다 하면 안 해! 하고 패기친 애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집중할 때는 제가 그렇게 조용히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상호작용 할 때는 바로 보여주긴 하지만 집중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특별히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관심 보고 부담스러워서 기분 되게 나빠졌는데 마지막 어떤 할머니가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셔서 그분은 아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걸어요. 안 걸어요. 말을 안 거니까 편안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림을 그리러 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그림을 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아이가 다가가요. 할머니 뭐 하시지? 궁금해지고 다가가요. 네. 이런 과정이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외부 자극에 예민한 게 아니라 내적 동기,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내 거에 집중하다 보니 주변 사람이 보여. 저 사람은 뭘 하나? 저 할머니는 뭐 하시지? 이러면서 되게 편안하게 나에게 집중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이야기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쵸? 마무리하는 장면도 너무 맞아요. 좋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은 좀 경쟁에 집착하는 아이의 고민을 들어봤는데 사실 좀 그 기질을 일단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좀 그런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 것도 맞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1등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